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저희 연구실에 드디어 이렇게 앰프가 설치되어서 한번 시범 삼아 이렇게 강의를 해봅니다만, 확실히 앰프가 있게 되면 제가 이제 막 흥분해가지고 목소리를 높이고 막 그럴 때 제 짜증이 막 전달되고 그러는데, 이 앰프를 통해서 제가 나지막히 이야기해도 제 감정이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잘 전달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더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오늘 강의를 시작해 봅니다. 최근에 제 유튜브 댓글에 제발 너는 정치 이야기 하지 말아라, 역사 강의만 해라, 이런 댓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역사와 정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역사왜곡 바로잡기 연구소를 이끌어가며 역사 왜곡에 대항하면서 역사를 통해서도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 역사의 연구 작업이 객관성을 얻기 위해서는 제가 정치적 입장을 조금 자제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G7 정상회담 관련해서 제 의견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엄밀히 따지면 이건 뭐 외교학을 공부하셨거나 뭐 외교 전문가거나 아니면 뭐 국제정치학 전문가가 해야 될 이야기라고 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2015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국 인민해방군 전승절 행사에 참석해가지고 시진핑과 푸틴 사이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 모습들, 그건 역시 국격을 엄청나게 높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G7 정상회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살면서 외교사에 이만큼 우리가 국위를 선양한 적이 있었던가라는 생각을 해볼 정도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런데 언론들이 이걸 침묵했단 말이죠. 언론의 역할은 언론 기본법에 입각하면 공적 책임이라는 게 있죠. 사실 있는 그대로 알리는 겁니다. 그 사실을 진보건 보수건 좌파건 우파건 받아들이는 건 국민의 몫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자국의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국위를 선양하는 장면을 국민들 눈 가리게 해버리는 식의 이런 언론 보도 형태는, 이거는 국민들의 생각을 자신들의 의지로 바꿔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언론의 기본적인 언론인의 자세를 망각한 거다. 이건 국민을 개돼지로 본 거다라고 생각하고, 실은 작금의 언론의 행태에 진짜 기가 막히기도 하고 진짜 어처구니 없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G7 정상회담 관련해서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거는 내일 우리 역바연 회원님들과 한번 좀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조선시대도 언론이 있었냐 없었냐? 지금 같은 언론은 없었죠. 신문사는 없었죠. 방송사도 당연히 없었겠죠. 다만 조선 정치 조직 내에서 언론의 역할을 했던 정치 조직, 정치 기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과연 이 조선의 정치 기구 중에 언론의 역할을 해야 했던 그 정치 기구들이 썩어 문드러졌을 때, 우리가 조선 후기 하면 대표적으로 그래도 훌륭한 군주였다라고 평가하는 영조와 정조가 이 언론기구를 어떻게 작살냈는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선란 나라 정치기구 보면 최고 정치기구에 의정부가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의정부에 삼정승이 있죠. 좌웃, 참찬, 좌웃, 찬성 그래가지고 다 해서 7명의 재상이 있습니다만, 지금 수험 항사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의정부 밑에 뭐가 있죠? 육조가 있죠. 여러분, 육조는 이호예 병형공, 그래서 2조 판서, 2조 참판, 2조 참의, 2조 전랑,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육조 말고도 그 밑에는 엄청나게 많은, 이거는 조금 진짜 소망사 내용이긴 합니다만, 속사와 소가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행안부 소속에 쉽게 얘기해서 경찰청도 있고 소방청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속사와 소가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수망사 공부하면요, 승문원, 상서원, 장례원, 교서관, 예문관 이런 것들 공부합니다만, 우리는 그런 거 필요가 없고, 그 다음 여러분, 중요 정치기구로 또 뭐가 있냐면 왕의 비서실 기능이 있는 승정원이 있었고요, 왕의 사법경찰기구라고 할 수 있는 왕의 사법기관, 죄인을 의금부에 하옥토록이랑 의금부라는 정치기구도 있었죠. 자, 그런데 이래저래 해가지고 삼사라는 정치기구가 만들어지는데, 고려시대 중서문화성의 낭사라는 상품 이하의 하급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서문화성의 낭사가 전하 아니되옵니다라고 간쟁하는 친구들인데, 태종 이방원이 이 중서문화성의 낭사들을 독립기구 사간원이라고 해서 만들어준 거죠. 너희 여기서 왕이 잘못하면 왕에게도 간언해. 대신 다른 신하들의 잘잘못도 분명히 간언해야 돼. 그러니까 사간원은 실은 왕권 견제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강력한 패도 정치를 실시했던 태종 이방원이 사관원을 설치했을 때는 자신감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이건 태종 이방원의 왕권 강화책으로 공부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검찰 그리고 감사원 역할을 하는 감찰기구가 차앞에 통일신라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사정부와 외사정, 발해 중정대, 고려어사대, 그 고려어사대가 조선에 와서 사헌부로만 명칭을 바꿉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검찰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성종 때 경연하고 싶어서, 경연이 뭐죠? 왕과 신하가 학문적 토론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원래 집현전에서 세종이 경연을 했는데 세조가 경연을 작살내고 싶어서 집현전까지 문을 닫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성종은 다시 경연하고 싶어가지고 홍문관을 만듭니다. 홍문관은 서적 관리하기도 하고 왕과 경연을 하기도 하는데 이거 세 개를 합쳐서 뭐라고 이야기하냔 말이죠. 여러분 이거 세 개가 바로 삼사예요. 근데 이 삼사는 여론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여론이 공적인 여론이다라고 해가지고 공론을 형성한다라고도 이야기해요. 특히 3사 중에 바로 여기 사관원과 사헌부가 너무너무 중요하네. 사관원과 사헌부를 대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간들은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냐? 사관원의 기능이었던 전하 아니되옵니다. 간쟁. 임금의 명령인데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을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봉박. 왕이 누군가를 임명하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 그 사람을 임명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서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같은 사관원, 사헌부, 그러니까 사자를 쓰니까 양사라고도 이야기하는 이게 진정한 언론기구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16세기 중종 때 조광조가 이 3사를 장악합니다. 여러분 이 3사에 들어갈 수 있는 관리들은 청요직이라고 해가지고요. 과거 합격해가지고 한 5품, 6품, 7품 정도인데 좀 능력 있는 친구들이 3사 간원이 됩니다. 이 친구들은 나중에 정승판서까지 승진할 수 있는 친구죠. 그런데 이 3사를 조광조가 장악해서 공론을 형성해가지고 저 정승을 파지가시옵소서. 전하 아니되옵니다. 그 길은 못 받들겠습니다라고 해버리니까 조광조의 힘이 강했던 거예요. 조광조가 여기 대사헌이었거든요. 사헌부의 짱, 당시 검찰총장. 그래서 여러분 이게 조선시대 여러 정치기구 제가 지금 필기하지 않았습니다만 춘추관도 있고요. 한성부도 있고요. 더 많은 여러 정치 조직이 있습니다만 이게 바로 3사고 3사가 언론의 기능을 했다. 그런데 이 3사가 제대로 된 언론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3사 관리를 왕이 임명하면 안 되니까 누가 임명하기로 했냐면 여기 6조 중에 2조가 있고 2조 판소도 아니고 2조 참판도 참의도 아닌 약 5품 6품의 2조 전랑입니다. 원래 2조 정랑과 자랑이라고 하는데 너무 어려워지니까 5품 6품밖에 안 되지만 2조 전랑은 엄청난 끝발을 갖게 됩니다. 왜? 2조 전랑 얘가 이 3사 관리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얘가 예뻐하는 젊은 청요직에 진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관료들이 여기 진출해가지고 정승 파직시키고 이해돼요? 의금부 막 날려버리고 막 어떤 관리들 의금부에 쳐넣는 그런 여론을 조성하니까 2조 전랑이 누가 되냐는 건 정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바로 2조 전랑 자리 때문에 사림이 붕당이 시작됐다. 한국사 조금 공부해서 보셨으면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분화되는 게 바로 2조 전랑 자리 때문이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2조 전랑이 방금 이야기한 3사 관리를 선발하는 권한을 통청권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2조 전랑을 왕이 임명해버리면 결과적으로 이 여론 역시 왕이 조성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2조 전랑은 후임자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자. 그게 2조 전랑의 자청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세기의 붕당 정치가 한창일 때 서인하고 남인이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도 이 정승 판서 새끼들이 여기 있는 젊은 3사 관리들을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사는 나름 왕권과 신권을 조절하는 역할까지 가능했던 거죠. 왕이 잘못하면 왕에게 개이고 관료가 잘못하면 관료에게 하면서 관료를 날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18세기 가서 아니 17세기 후반에 숙종 때부터 황국 정치라는 게 시작되면서 일당 독재 정치로 가다가 18세기에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습니다만 노론 일당이 권력을 장악하죠. 그래서 노론의 일당 독재입니다. 모든 조종 대신들은 거의 대부분 노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정승 판서들 다 노론이에요. 여기 대빵들 다 노론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젊은 3사 관원들 역시 다 노론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노론의 3사 이 관원들 그리고 이 대관들이 이 정승 판서를 비판하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선배 노론들이 3사 관리들에게 야 이 새끼야 이렇게 이야기해서 왕에게 간언해가지고 왕에게 개격! 그러면 왕에게 개길 수밖에 없는 완전히 왕권을 견제하는 역할로만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3사의 기존에
올바른 공론 정치를 못하게 되는 거죠. 붕당 정치 폐해 속에서 3, 4들이 아이고 붕당 정치가 썩어 문드러지는데 앞장선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조 입장에서 이거 못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영조가 야 3, 4관리 선발권 내놔. 2조 전랑 너 3, 4 선발하지 마. 내가 올바르게 3, 4직에서 여론 정치, 공론 정치 할 수 있는 친구는 내가 선발할게. 그리고 2조 전랑 네 후임자 네가 첨가하지 마. 2조 전랑은 내가 임명할게. 그래서 영조가 2조 전랑의 통천권과 자천권을 박살을 냅니다. 그런데 이 자천권은 다시 부활이 되네. 그러니까 정조가 2조 전랑의 자천권을 완전 박살내버리죠. 또 하나. 여러분 노론의 일당 독재기 속에서 18세기에 특히 영조가 왕을 하고 있을 때 여기 정승판서 해먹었다가 정계 은퇴했어. 그래서 유림인데 지방에서 조정의 후배 정승판서들에게 야 이렇게 해야지. 이게 우리 노론에게 이득이 되는 거 아니야? 왕에게 이렇게 개개해야지. 그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살림이라고 합니다. 유림의 우두머리. 물론 우리 역사상 최고의 살림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인물이긴 합니다만 17세기에 효종과 현종과 숙종 때 정치했던 송시열이지요. 그런데 그 영조가 살림의 정치 참여를 막았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림의 역할을 하는 건 솔직히 포탈 아닙니까? 내가 너무 나가나? 내가 왜 갑자기 이 강의를 하고 싶었냐면 대한민국은 저는 검찰개혁에 100% 찬성합니다. 근데 훌륭한 언론인들 아직도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 우리가 존경해드려야 되고 언론이 정말 제대로 언론의 자리를 지킬 때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감히 한번 드려보면서 조선시대 영조와 정조가 썩은 언론을 이렇게 죽였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는 역사적 상식에 빗대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